동네 서예교실에 숨은 고수. 서울의 오래된 동네 희망동 주민센터 3층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서예 교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동네의 낡은 지붕들이 정겹게 내다보였고 방 안에는 언제나 은은한 묵향이 가득했죠. 이곳의 주인은 이른을 훌쩍 넘긴 박인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박 할아버지는 그저 서예교실 할아버지로 통했습니다. 허연 머리를 뒤로 단정히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언제나 풀을 먹여 빳빳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벼루에 먹을 갈고 수강생들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군소리 없이 교정해주는 것이 일과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수강생이라고 해봐야 동네 할머니 대여섯 분과 방과 후에 잠시 들르는 초등학생 두어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이놈의 한 일자는 평생을 써도 맘에 안 드네요. 김말순 할머니가 푸념을 하면 박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붓을 잡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죠. 손에 힘을 빼시고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셔야지요. 붓끝은 마음의 끝과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왠지 모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흘려들을 뿐 그 안에 담긴 깊이를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예 교실을 고리타분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여겼고 심지어 주민센터의 젊은 직원들조차 박 할아버지를 새로 온 센터장님, 눈밖에 나면 제일 먼저 없어질 프로그램의 담당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희망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스마트 도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최첨단 빌딩과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계획 아래 동네의 역사가 담긴 낡은 건물들은 모두 철거될 운명에 처했죠. 특히 동네의 상징과도 같았던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는 희망. 공원 부지가 재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개발을 막을 유일한 희망이었던 희망동 토지 원부의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흘려쓴 초서체로 되어 있어 아무도 정확히 해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파견된 내로라 하는 고문서 전문가들도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 이 부분은 글자인지 그림인지도 모르겠군요.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공원 부지가 개인 소유였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젊고 의욕 넘치는 신임 주민센터장 이연지 주무관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차를 따르던 박인수 할아버지가 무심코 모니터에 뜬 고문서 사진을 향해 나직히 읊조렸습니다. 저건 물숫자를 저렇게 흘려 쓴 걸 보니 필시 조선 후기 추사의 필체를 흉내낸 관리가 쓴 것이렸다. 허나 회계 마지막이 떨리는 걸 보니 마음이 급했거나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겠군. 그의 혼잣말은 회의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연지 주무관만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이연지 주무관은 박인수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작 동네 서예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모두가 퇴근한 서예 교실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씨가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돋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무관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할아버지 아까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요. 정말 저 글씨를 아시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의 낡은 동네 풍경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서예 할아버지 박인수가 한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설적인 고문서 복원 전문가이자 인사동 골동품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최고의 감정사 석정 박인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눈으로도 천년된 종이의 재질을 알아맞히고 붓의 흔적만 보고도 작가의 습관과 심리 상태까지 읽어내는 천재였습니다. 그의 손을 거치면 잿더미가 될 뻔했던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가 진품으로 감정했던 한 고서화가 알고 보니 위작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를 시기했던 동료의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동료는 진짜와 너무나도 흡사한 위작을 만들어 박인수를 속였고 진품은 뒤로 빼돌려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모든 비난과 책임은 박인수에게 쏟아졌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자신의 눈이 틀렸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장님이라는 오명 속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등을 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운 채 고향이었던 희망동으로 돌아와 작은 서예 교실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붓으로 명예를 탐하지 않으리라. 그저 조용히 먹이나 갈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던 것입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다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박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지 씨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동네를 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전문가의 고뇌를 읽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건 그냥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저 느티나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오르던 놀이터였고, 저 공원은 동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전부 담긴 곳이에요. 할아버지의 지식이 저희 동네의 역사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입니다. 현지 씨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박 할아버지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천천히 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생 입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하얀 못이 두루마기를 꺼내 입었습니다.
주민센터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 변호인단과 시청 관계자들, 그리고 고문서 전문가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박인수 할아버지가 이현지 주무관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어르신은 왜 여기에? 건설사 측의 젊은 변호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할아버지를 상석으로 모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확대된 고문서 사진 앞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돋보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희망공원 부지가 대대로 이 마을의 공동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는 막힘없이 물 흐르듯 훼손되고 흘려 쓴 글자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글자들이 그의 입을 통해 명확한 문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죠. 그런데 박 할아버지의 설명이 모두 끝났을 때 건설사 측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해석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어쩌죠? 저희에겐 이 문서의 진위 자체를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의 종이 재질을 분석한 감정서였습니다. 문서에 쓰인 종이가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기록된 연대보다 무려 50년이나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과학적 분석 결과였습니다. 즉, 어르신이 지금 해석하신 그 문서는 누군가 나중에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짜라는 겁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은 다시 절망으로 물들었고 현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인수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허, 그렇군요. 이 문서가 가짜라는 것까지 알아내셨다니 그쪽도 제법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상대로 쇼를 하셨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쇼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 박 할아버지는 돋보기로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찍힌 작은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이 위조범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문서를 숨기고 일부러 애매하게 쓴 가짜 문서를 남겨 후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당시 희망동의 현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장서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진짜 관인 대신 이 도장을 찍는 실수를 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감은 자신의 중요한 문서는
모두 집 뒤뜰의 큰 감나무 아래에 묻어두는 버릇이 있었지요. 그 위치가 바로 지금의 희망공원, 저 늙은 느티나무의 바로 옆자리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민들과 센터 직원들은 모두 희망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늙은 느티나무 옆을 파내려가자 기름종이에 여러 겹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진짜 희망동 토지 원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문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희망공원 부지는 사유지가 아니며 마을의 영원한 휴식처로 남긴다는 내용까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희망동의 역사와 추억은 고스란히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인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그저 평범한 서예 할아버지가 아니었음을, 동네를 구한 숨은 영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희망동 주민센터 3층의 낡은 서예 교실은 희망동 역사기록연구소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박인수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연구소장으로 위촉했고 젊은 학자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연지 주무관은 새로 단장한 연구소에서 박 할아버지께 찻잔을 올리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도 서예를 좀 배워도 될까요? 소장님처럼 글씨에 담긴 마음을 읽고 싶어서요. 박인수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와 오명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존경과 감사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붓끝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동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역사를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며 희망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